안녕하세요, 밀리핑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두 번째는 방산 주식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머니투데이에서 기획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이 여러 가지로 위기에 빠져 있다. 특히 2040년이 되면 국군이 27만 명뿐이라서 북한군 병력 120여만 명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군사력으로 위험하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었는데요. 이 기사가 나온 이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죠. 글을 올린 내용의 핵심은 병력 수가 적다고 해서 우리 국방이 위태로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 국군도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세 번째는 다른 나라 군대에게 너무 우리의 안보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굴종적인 사고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고요. 다시 이런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특집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면을 할애해서 보도를 했죠. 병력 50만 무너진 군, 반격은커녕 방어도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그만큼 문제가 있다, 허약하다, 전투력이 약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우리 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현실과 다르다. 우리 군은 매우 빈약하고 허약한데 대통령은 우리 군이 너무 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페이스북 내용과 정반대되는 것을 조선일보가 대응 성격으로 보도를 한 것이고, 애초에 보도했던 머니투데이도 조선일보 맥락과 약간 비슷한, 그래서 뭔가 빠른 시기 내에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식의 보도를 한 것이죠. 전반적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우리 군의 병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예비군 제도를 활성화한다거나 또는 여성의 군입대를 고려한다거나 또는 무기 체계를 첨단화해서 무인 체계의 무기를 개발해서 군에 보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여기에서 대통령이 언급하시거나 또는 우리 조선일보 머니투데이가 언급한 것은 우리 군의 전투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평가인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장 중에서 결국 핵심은 우리 군이 더 개혁을 해야 하고 더 혁신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국방개혁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상징적인 것이 2014년도에 처음으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무인기를 보냈었고, 그때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물론 이제 군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2014년에 무인기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런저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10년 동안 별로 이제 달라진 게 없죠. 그냥 말만 좀 외치다가 당장 눈앞에 북한 무인기의 위협이 없어지니까 다들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린 상태가 됐고, 다시 2022년 12월 달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날았을 때 다시 아차 싶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나 무인기의 위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드론 또는 무인기의 위협에 대한 어떤 대비 또는 공격적인 수단으로서의 드론과 무인기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지금에서야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죠. 얼마 전 안규백 장관께서 육군 36사단에 가서 드론에 대해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2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50만 국군들이 드론을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그동안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페이스북의 글은 군이 더 개혁해야 하고 군이 더 혁신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난 약 한 10년 동안 저희가 국방 예산, 특히 방위력 개선비를 100조 이상을 사용했거든요. 방위력 개선비로
100조 이상을 사용했는데 그 100조 이상을 사용했으면 뭐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 도표가 있는데요. 물론 이 군사력 비교 도표는 조선일보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2002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군사력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뒤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다 뒤지는 건가? 만약 정말 다 뒤진다면 그 지난 10여 년 이상 국방 분야에서 근무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북한보다 앞서는 군사력, 앞서는 능력을 갖춘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북한보다 우리가 뒤지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북한보다 약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북한을 모든 분야에서 압도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군사력 분야는 매우 신중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정확한 팩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강한 부분은 더 강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빨리 보완하는 그런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또는 너무 이렇게 뭐 국뽕에 이상 가는 그 거대한 그 자부심으로 우리가 무조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개혁의 필요성, 이런 거의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10년 동안은 이러한 국방개혁, 국방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최근 그 국방개혁을 위한 새로운 뭐 추진단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국방부에서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국방개혁의 어떤 안이 나오는 것을 내년 6월로 잡았더라고요. 내년 6월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 내년 6월까지 뭘 하겠다는 건가요, 보면. 이미 국방개혁의 아름다운 계획들, 아름다운 문서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도 그런 문서들은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만들었던 문서를 다시 일부 재조정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강약점을 어떻게 분석해서 어느 분야에 더 집중 투입할 것인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앞서 있는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약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내년 6월까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한 내년 초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마무리가 돼서 남아있는 이재명 정부 4년 동안은 이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 6월에 발표하게 되면 내년 6월에서 연말까지는 그냥 지나가고 그럼 이제 후년부터 뭔가를 해볼 텐데요. 후년부터 그런 것들이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루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각심을 가지고 당장 국방개혁, 국방혁신은 기존에 만들었던 정말 보물 같은 문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문서를 기본으로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려서 핵심을 요약하고 그 핵심을 계획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러니까 예산과 계획이 조합되는 그런 식의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전차와 자주포에 의존한 약간 과거의 재래식 전쟁의 모습에 너무 몸이 굳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쟁은 그런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물론 전차와 자주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전차와 자주포를 포함한 다른 이런 현재의 작전 상황에 맞는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개발하고 그걸 익숙해져야 되죠.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가서 무인기에 대한 전투 실전 기술을 익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방개혁, 국방혁신 더 빨리,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대통령 말씀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는 좀 아쉬운 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뭐 첨단의 군대, 첨단의 방위산업,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한 능력 있는 이런 장비들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언급하셨지만 실제 현실은 그런 것들은 계획이 있을 따름이죠. 아직까지 실제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로 언급한 이런 것들이 실제 구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첨단의 무기, 첨단의 장비, 첨단의 군대, 뭐 무인체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도전해서 뛰어넘어야 할 하나의 벽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즉각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이 뭐 200만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예비 전력, 예비군 알만한 사람들은 알죠.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정말 이분들이 실제 전투가 발발했을 때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비군이 어떤 건지를, 예비군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보면 물론 그분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동안 감춰왔던 무궁한 전투 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실제 훈련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장비나 이런 측면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비군 분야도 정말 국방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할 분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예비군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믿음직한 예비군이 실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병력이 감소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력이 결국 줄어드는 것은 어느 나라나 전부 다 위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군 같은 경우도 현역 예비군 앞에서 200만 명 유지하고 있는데, 미군은 이제 또 자원하는 모병제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 20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계에서 전쟁 가장 잘하는, 경험이 많은 미군도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한다는 것은 여전히 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물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병력의 줄어듦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고, 어떻게 병력의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남성 중심의 그 징집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다른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 진영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뭐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대통령의 주장을 뭐 또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 상황에서 향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또는 전쟁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제로 상태에서 논의해보고,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을 굳이 내년 6월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10년도 잃어버린 10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국방개혁, 국방혁신계획을 완성지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강한 군대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34분인데요. 종합주가지수는 어제보다 26포인트 올랐습니다. 미국도 지수가 올랐고 대한민국도 오르고 있는데, 특히 대형주들, 미국의 금리나 또는 우리는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매수세 쏠림, 이런 것들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산주들은 어떤가요? 오늘 보니까요, 제가 늘 보고 있는 10가지 종목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10개 종목 중에 2개 종목만 상승이고 나머지 8개는 하락이고요. 특히 LIG 넥스원, 현대 로템,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가 4% 이상씩 빠지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이 왜 빠지고 있느냐?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지금의 하락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다. 그리고 방산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방산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로 알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실적이 뛰어나진 않았다. 이 두 가지가 그나마 현 상황에서 언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밀리핑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